안녕하세요. 인생의 오후에 찍는 쉼표, 오후 쉼표입니다. 2026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달력을 새로 걸고 첫 장을 넘기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이 올해는 건강해야지, 가족들 모두 무탈해야지 같은 소박하고도 간절한 바람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바람들 사이에 나를 위한 꿈도 한 자락 끼워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 시작이라는 단어보다는 정리나 마무리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려고 문화센터 전단지를 들여다보다가도 에이,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슬그머니 내려놓게 되지요. 남들이 주책이라고 하면 어쩌나, 배워봤자 어디다 쓰나, 혹시라도 실패하면 노망났다고 흉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76세의 붓을 들어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와 80세가 넘어서도 대작을 집필했던 대문호 괴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 시계가 아직 오후 2시 한창 때임을 확인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편안한 의자에 기대 앉으셨나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셨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민 화가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 젊은 시절부터 이름을 떨친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인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통칭 모지스 할머니의 인생은 조금 달랐습니다. 1860년 미국의 작은 농장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안나 메리 로버트슨.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12살부터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농장에서 일하며 10명의 자녀를 낳아 기른 그저 평범한 시골 아낙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감 대신 흙과 가축의 사료, 그리고 아이들의 기저귀로 늘 거칠었지요. 27에 결혼해서 10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5명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장을 일구며 손주들을 돌보며 평범한 농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7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해오던 자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늘을 쥐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붓을 든 것은 놀랍게도 바로 그때 76세 때였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더 이상 자수를 놓을 수 없게 되자 바늘 대신 붓을 잡은 것이 시작이었죠. 76세. 우리 나이로 치면 경로당에서 가장 어르신 대접을 받을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와서 그림은 무슨 몸이나 챙기시지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창한 예술을 하려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창밖의 풍경이 예뻤고 지난날의 추억이 그리웠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처음엔 딸이 남기고 간 물감으로 남은 반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생일 선물로 시작한 그림이었습니다. 어설프고 서툴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점씩 자신이 기억하는 농장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눈 덮인 겨울 들판, 사과를 따는 가을날, 아이들이 뛰놀던 여름 오후. 평생을 살아온 그 평범한 풍경들이 캔버스 위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시골의 소박한 풍경, 마을 축제, 눈 내리는 날의 정겨움이 가득했습니다.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적 없는 그녀의 그림은 투박했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따뜻한 힘이 있었죠. 그녀의 그림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그녀의 그림 몇 점이 시골 약국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걸려 있었는데 우연히 한 미술 수집가가 발견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듬해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한 농부의 아내가 그린 그림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서툴지만 진실한 그 그림들 앞에서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80세의 첫 개인전을 열었고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고 그녀의 100번째 생일은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지정되기까지 했죠. 100세 생일엔 당시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101세까지 살면서 16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76세에 시작해서 25년 동안 1600점을요. 그녀의 그림은 백악관에도 걸렸고 세계 곳곳의 미술관에 소장되었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바로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20년, 30년 전부터 묵혀둔 꿈이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해야지. 은퇴하고 나면 배워야지 하며 미뤄두었던 그 꿈 말입니다. 모지스 할머니가 76세에 에이, 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붓을 꺾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따뜻한 그림들을 영영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녀 역시 인생의 가장 화려한 25년을 놓쳐버렸을 겁니다. 그녀의 인생은 76세에 끝난 것이 아니라 76세에 비로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림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한 풍경을 기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76세에 시작한 일이 그녀의 남은 25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시는지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건 특별한 사람 이야기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의구심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천재라고 불렸던 그도 노년의 고독과 상실감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지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독일 문학의 거장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는 83년이라는 긴 생애 동안 시인, 소설가, 극작가, 정치가, 과학자 등 수많은 직함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파우스트는 그가 구상부터 완성까지 무려 60년이 걸린 대작입니다. 24살 청년 괴테가 쓰기 시작해서 82살의 백발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작품이죠. 25세에 시작해서 완성한 것은 83세 때였습니다. 거의 60년이 걸린 작품입니다. 젊은 시절 쓴 일부와 노년에 완성한 2부는 완전히 다른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죽기 1년 전인 82세의 파우스트 2부를 완성하고 봉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덤에 불과하다. 여러분, 80이 넘은 나이에 60년간 붙들고 있던 과업을 완수한다는 것. 상상이 되시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늙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 눈이 침침해서 글을 쓸 수가 없어 라고 포기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괴테는 달랐습니다. 그는 육체의 노쇠함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노련함과 깊어진 통찰을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괴테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이 작품의 진짜 의미를 몰랐다.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쓰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60년을 한 작품에 바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삶이 무르익어야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25세의 괴테가 쓴 파우스트 1부는 열정적이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83세의 괴테가 완성한 2부는 달랐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구원, 사랑과 죽음, 늙음과 지혜. 젊은 시절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아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괴테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사랑입니다. 74세의 괴테는 요양지에서 19세 소녀 울리케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네, 무려 50살이 넘는 나이 차이였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노망이나 주책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혼을 거절당한 괴테는 시련의 아픔에 몸부림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그 유명한 마리엠바트 비가입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 늙은 육체 속에 갇힌 뜨거운 열정과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노년의 어린 사람과 사랑을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는 늙어도 우리의 감성과 열정은 늙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괴테는 70대에도 사랑에 가슴 설레어 했고 80대에도 창작의 고통을 즐겼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더 많은 빛을 이라고 외치며 지적 호기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파우스트의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갈망하는 인간상을 대변합니다. 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건네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때 내 영혼을 가져가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삶의 모든 순간을 치열하게 사랑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만하면 됐지. 이제 와서 뭘 더 해 라면서 스스로 멈춰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괴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고. 그리고 그 방황과 도전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또는 할 수 있다고 꿈꾸는 일이 있다면 시작하라. 용기 안에는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들어있다. 자, 지금까지 감성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 조금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여러분의 자신감을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이 드니 머리가 굳어서 안 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나요? 건망증이 생기고 계산이 느려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능력이 퇴보했다고 느끼시나요?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동성 지능이고 다른 하나는 결정성 지능입니다. 유동성 지능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암기하고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20대의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성 지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된 지식, 어휘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결정성 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발달하여 60대, 70대의 절정을 이룹니다. 젊은이들이 빠르게 계산하고 암기할 수는 있어도 복잡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은 시니어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쇠퇴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해지면서 더 깊고 지혜로운 슈퍼컴퓨터로 진화한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뇌의 편도체가 긍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변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불안과 부정적인 것에 예민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너그럽게 넘기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뇌가 노화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뇌 스스로 진화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굳어서 못해라는 핑계는 이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기에, 악기를 배우기에, 혹은 글을 쓰기에 여러분의 뇌는 지금 가장 풍요롭고 지혜로운 상태입니다. 암기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문화를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깊이는 젊은 날의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날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20대, 30대 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작했으면
지금쯤 전문가가 됐을 텐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젊을 때 시작했다면 분명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다는 것을요. 20대에 제가 그림을 그렸다면 기교를 배우려 했을 겁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림, 팔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 했겠지요. 하지만 모지스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76세의 그녀는 인정받으려 그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사랑했던 풍경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그 진심이, 그 순수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젊은 화가들이 평생 찾아 헤매는 진정성을 그녀는 76세에 처음 붓을 잡으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늦게 시작했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때론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왕 시작할 거였으면 젊을 때 했어야지.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 듭니다. 모레는 이틀 더 나이 들고요. 그렇다면 가장 젊은 오늘,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에 시작해서 25년을 그렸습니다. 만약 너무 늦었어 라고 포기했다면 이 세상은 1600점의 아름다운 그림을 영영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 자신도 그림 그리는 기쁨을 평생 모르고 떠났겠지요. 시작하는 순간 뭔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풍경이 오늘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들렸던 소리가 오늘은 담고 싶은 이야기가 됩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전 재능이 없어요. 남들처럼 잘할 자신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이 기술적으로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미술학교를 나온 화가들이 보면 어설픈 부분이 많았습니다. 원근법도 정확하지 않고 색감도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어설픔 속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평론가들은 1부와 2부의 문체가 너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60년의 시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 작품의 힘입니다. 한 인간이 젊음에서 노년까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이 있나요? 그림일 수도 있고 악기일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작은 것. 매일 산책하며 사진 한 장씩 찍어보기. 하루에 한 줄씩 일기 쓰기.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산책길에 핀 겨울꽃의 이름을 찾아보는 것.
서점에서 평소라면 절대 읽지 않을 분야의 책을 한 권 사보는 것. 서툰 솜씨로 가족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것. 이 작은 처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1월을 설렘으로 채울 것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함이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모지스 할머니도 처음엔 손주 선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점씩 25년을 그렸습니다. 그 지속이 1600점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괴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우스트를 단숨에 쓴 게 아닙니다. 60년 동안 조금씩 천천히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1년 후 여러분은 365걸음을 간 사람이 됩니다. 5년 후엔 상상도 못했던 곳에 서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지스 할머니의 76세 붓질을 보았고 괴테의 82세 지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026년 1월 여러분의 나이 앞에 붙은 숫자가 여러분을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세상이 정해놓은 노인이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혹은 80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직 하고 싶다는 불씨가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불씨만 있다면 여러분은 늙지 않았습니다. 장작은 다 타들어갔어도 불씨만 살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거대한 불꽃을 피울 수 있는 법이니까요. 누군가 그 나이에 주책이야 라고 쑥덕거린다면 속으로 시원하게 웃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필름은 아직 상영되지도 않았어 라고 말이죠. 76세의 모지스 할머니가 붓을 들었을 때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1600점의 걸작을 낳을 거라는 걸. 여러분의 오늘 시작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5년 후, 10년 후 돌아보면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일, 오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오늘 오후 쉼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새해의 분주함으로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줄 따뜻한 수면 에세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품격 있는 오후를 응원하는 오후 쉼표였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